안녕하세요. 건파남TV의 정수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바로 올리기 전에 Q&A 시간을 하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매한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대전 지역 물건에 대해서 그거를 매입하셨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관리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냥 딱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임대차 계약 관리, 하나는 유지 및 보수에 대한 관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오늘 설명드릴 게 다가구주택하고 다중주택에 대한 건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계약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몇 세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세대가 있는지 아니면 만기가 도래하는 세대가 있는지 공실 체크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각 호실별로 월세가 얼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매월 며칠마다 월세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지 월세 통장을 확인해 주시는 게 계약 관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지 및 보수 같은 경우에는 건물 이제 내부를 청소를 해야겠죠. 입주민들이 깨끗한 주거 환경을 살 수 있도록요. 그리고 월세랑 그다음 뭐 전세금을 묶어놓고 생활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AS가 요청되면 이거를 해주는 것까지 해서 유지 및 보수 관리에 들어갑니다. 건물 관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앞에 설명드린 계약 관리와 유지 및 보수 관리를 주인분이 한 번에 직접 관리하는 형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대전 지역에서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일단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뭐 원룸이나 1.5룸, 미니 투룸 정도가 될 텐데 여기에 살면서 유지 및 보수 관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었고요. 근데 만약에 4층이나 5층짜리 주인 세대가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이 직접 거기에 살면서 이렇게 두 가지, 어차피 자기가 사는 건물이니까 두 가지 관리를 같이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만약에 다중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 뭐 대전권이면 뭐 매물이 서구 쪽이면 그다음에 자기 뭐 주거 지역은 뭐 유성 쪽이나 아니면 동구나 중구 쪽에 산다고 하면 같은 대전 지역 쪽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형태는 계약 관리는 주인분이 직접 관리를 하고 유지 및 보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인중개사 통해서 위임장을 해놓고 대리계약식으로 하면 상관없겠지만 요즘엔 그렇게 많이 불안해들 하죠. 뭐 오피스텔이나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도 관리인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전대차 계약을 해준다던가 뭐 월세를 얻어가지고 세입자한테 전세 계약을 얻은 다음에 전세 보증을 받아서 갖고 날른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약 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주인분한테도 유리하고 세입자분들도 안전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건 솔직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유지 및 보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일이 또 청소를 주인분이 직접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찮아 하시거든요. 관리업체에 맡기는 게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관리 방법별 이득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주인분이 직접 관리를 하고 주인분이 관리비를 따로 받게 되면 각각의 세입자들이 월세에 지불하는 관리비를 수납함으로써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원룸 같은 경우는 4만원씩이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뭐 7만원 이렇게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속 편하게 생각을 하면 10세대 정도 있다고 쳐요, 가구가. 그러면 4만원씩 받으면 원룸만 있는 그 건물이니까 중에는 40만원이 매월 받는 거죠, 월세에 추가적으로. 월세에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나머지 유지 및 보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임을 다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계약 관리랑 유지 및 보수 관리를 각각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시간을 절감할 수가 있죠. 자기 시간을 더 챙길 수가 있고, 관리업체 위탁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건물 관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건물주가 있으면 여기 새 들어 사는 사람, 세입자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인 직접 직거래를 통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엔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세를 건물주분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고 매월 관리비랑 공과금을 따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집을 자기가 임차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매월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통장을 관리를 해서 얼마씩 며칠 날 들어왔고 지난달에 안 났으니까 연체가 몇 개월 정도 되는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이게 계약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실 체크 및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자기 집이 10개 가구가 있는데 한두 개가 비어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는 없겠죠. 그건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한 거니까. 최소한 건물주분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세입자들이 살다가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도꼭지가 망가졌다거나, 그 다음에 전등이 나갔다거나, 그 다음에 휴지를 너무 많이 넣어서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거나, 뭐 하수구가 역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AS일 수도 있고, 세입자들의 과실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분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세입자분들의 모든 컴플레인들을 다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게 귀찮으시면 이렇게 관리업체를 위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위탁관계죠. 주택관리업체. 그리고 위탁관리업체들은 이제 세입자분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건물주 대신해서. 이 관리업체를 위탁할 때 돈을 줘야겠죠, 건물주분이요. 근데 어차피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건물주분한테 내면 이 관리비를 한 번에 걷어가지고 주택관리업체에다 용역비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그냥 세입자들한테 관리비를 관리업체에다 따로따로 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건물주분이 주택관리를 위탁해 놓은 용역비 같은 건 따로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세입자들이 내는 관리비를 통해서 주택관리업체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해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좀 컸어요. 건물 내부 복도 및 계단을 그리고 주차장을 매주 2회 정도 청소를 해주고요. 입주민들의 모든 AS를 처리해줍니다. 잔고장 수리 이런 것들 해당이 되겠죠. 이 세입자들이 막 밤에 술 먹고 막 11시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뭐 1시 정도에 전화해가지고 집에 뭐 배터리가 나가지고 번호키가 안 된다니까 좀 와달라고 문 좀 따달라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입주하기 전에 입주 청소를 해줍니다. 관리업체가 해줘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퇴실했을 경우에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공과금을 정산을 해주고요. 기존 세입자가 퇴실했을 경우 안에 제공된 옵션이나 시설물 파손에 대한 걸 확인해서 건물주분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비는 전 세입자분한테 받고 기존 세입자가 이제 보증금 정산할 때 공과금 정산하고 옵션 파손 비용 정산한 내역을 건물주한테 주면 이거를 빼고서 보증금 여기 세입자분들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만약에 주인분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주인분이 다 해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상가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매입하셨을 때 건물 관리는 매수자분의 의사에 따라서 직접 관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건물을 관리를 하실 건지 매수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관리업체에 주는 비용이 따로 없고 대신에 그건 있어요. 관리업체에서 101호에 등불을 갈아줬어요. 전등을요. 근데 전구 담합비 정도는 관리업체에 줘야겠죠. 월세는 건물주가 받고 있는데 관리업체한테 니네가 사서 전등 좀 갈아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갈아줘. 일단 그러면 담화 비용은 내가 줄게. 요 정도까지,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겠죠. 필요경비가 얼마나 들지는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건물 관리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브리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있는 곳이 대전 지역이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 위치한 건물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뭐 다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나 부산이나 뭐 광주나 구미나 뭐 시스템이 솔직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전 지역은 주택관리 업체들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타 지역은 잘 모르니까 그거는 그쪽 부동산에서 매입을 하셨으면 거기다 의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파남TV의 정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